KKMD 499와 폴란드 시스템 매니저 분석. 폴란드가 미국이 아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선택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제2부. 498화에 이어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 기사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타데우즈 젤레즈니의 댓글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전문가의 글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해외 네티즌들의 눈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문 번역 이후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타데우즈 젤레즈니의 주장 근거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데우즈 젤레즈니가 작성한 글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크라프와 크릴 자주포에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반능동 포탄과 정찰용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정확한 목표물 포착이 가능한 무인 드론이 세트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의 유효성이 부각되는데 폴란드 WB 그룹이 제작 중인 공격용 무인기 글라디우스2를 군집시켜 운용할 때뿐만 아니라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제즘을 운영할 때에도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하이마스와 K239 천무 같은 다연장 로켓포에도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의 센서를 연동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은 또한 폴란드를 지키는 방패이자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검이 되어줄 반접근 지역거부 A2AD 시스템의 심장을 운반하는 매체가 되어주어야만 한다. 모든 영역, 도메인을 통틀어 전송되는 방대한 양의 센서와 이펙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C5ISR-EW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명령, 통제, 컴퓨터, 통신, 사이버, 그리고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기능을 전자전과 통합시킨 체계가 바로 C5ISR-EW이다. C5ISR-EW 복합 시스템은 40km 이상의 고도에서 1000km까지 뻗어가는 레이더 탐지 범위를 가진 덕분에 폴란드 국경을 넘은 지역까지 원거리 통제가 가능하며 방어나 공격을 할 때 신속한 대응을 허락해주기 때문에 C5ISR-EW 복합 시스템이 탑재된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은 일종의 유사 위성으로서 공중 조기경보 관제기 AWACS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은 무려 98%에 달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항공기로도 위성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치이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위한 방패와 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C5ISR-EW 복합 시스템 보유를 통해 효율적인 방어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오히려 폴란드의 공격적 전력 투사 능력을 곱절로 배가시켜주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 에너지를 주고받는 현대 전쟁 수행 과정의 일부로서 대결의 첫 번째 단계 성공 여부는 아군의 장거리 탐지 능력과 C5ISR-EW 복합 시스템의 기능은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대신 적군의 센서와 통신 그리고 명령 계통을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을 통해 승기를 잡는 데 있다. 폴란드의 타격 잠재력과 결합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C5ISR-EW 복합 시스템은 포탄이나 미사일을 동원한 운동에너지 공격과 핵 위협에 의존하는 러시아를 상대로 전략적이면서도 효과 높은 억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 전국을 방어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방패이자 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전략적 수준의 반접근 지역 거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다. 폴란드가 진정한 전략적 주권을 자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수 없는 안보 보증인으로 회자되는 미국에 대한 봉건적이면서도 비굴한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한민국이 지역 안보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에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사안은 방위 예산의 집중이다.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프로그램 완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폴란드 방위 예산의 최소 50%, 많으면 최대 80%까지를 투자할 것이 요구된다. 폴란드 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C5ISR EW 복합 시스템 등 반접근 지역 거부와 관련된 군민 양용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대한민국이지만 기술을 팔고 협력할 의지가 있는 나라라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누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11월 22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게재한 LSM 관련 기사에 타데우즈 젤레즈니가 달아놓은 댓글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젤레즈니가 미국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아닌 천궁2 KM-SAM과 LSM에 주목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폴란드의 전략적 주권을 자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폴란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젤레즈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자산 대신 프랑스 탈레스가 만든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정찰 비행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궁2 KM-SAM과 LSM이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개발이 시작된 패트리어트나 1990년대 개발이 시작된 사드보다 오히려 현대적인 시스템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속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역시 마 7, 8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요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정교한 탐색기와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젤레즈니는 이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정의하면서 LSM은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군민 양용 기술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 젤레즈니는 대한민국의 천궁2나 LSM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이전에 관대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무리 부분에서 한국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기술을 팔아주고 협력할 의지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다겐스 네링슬리브는 지난 11월 24일 K2 흑표나 레오파드 2A7 구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장거리 타격 시스템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기사로 싣기도 했는데요. 젤레즈니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유럽인들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해서 만든 JF-17 썬더, 인도가 만든 테자스 마크 1A와 더불어 앞으로 블락 20로 업그레이드된 FA-50 파이팅 이글과 여러 장면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전투기인데요. 미얀마에 수출된 JF-17 대부분이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이륙 정지당했다는 내용의 외신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카이 FA-50에 밀리고 있는 항공업체들 중 하나가 입찰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며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외신이 다음 영상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